안녕하세요. 금성직업전문학교 무인멀티콥터 비행교육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금성직업전문학교 무인 멀티콥터 비행교육원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실기 구술시험 예상 지뢰 및 답변입니다. 핵심 지뢰 내용을 구술시험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술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입니다.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했을 시 벌칙은 4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격증 종별 기준을 말해보세요. 1종은 최대 중량 25kg 초과, 자체 중량 150kg 이하. 2종은 7kg 초과 25kg 이하. 3종은 2kg 초과 7kg 이하. 4종은 250g 초과 2kg 이하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실기시험 응시 자격 조건을 설명해보세요. 만 14세 이상이고 필기시험 합격 또는 전문교육원 교육 이수자, 비행시간 20시간 이상 비행하여야 하며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 증명서 발급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야간 비행 금지, 관제권 비행 금지, 관제탑 기준 9.3km 이내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 비행 금지,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 금지, 국가 기밀 시설 비행 금지, 군부대 인근 화약 저장소, 가스 화학 저장소 등을 말합니다. 비행 중 위험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행위 금지, 그리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비행 금지입니다. 조종자가 육안으로 비행장치를 직접 볼 수 없는 경우 비행 금지.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행 중 유인 헬리콥터가 착륙 또는 접근해 올 때 무인 멀티콥터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는 비행기나 유인 헬리콥터 접근 시 신속히 그 지역을 회피해야 합니다. 비행 금지 구역을 설명하세요. P73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8.3km 이내, P518 휴전선 부근 NLL 일대, P61 부산 고리 원전, P62 경주 월성 원전, P63 영광 한빛 원전, P64 울진 하늘 원전, P65 대전 원자력 연구소. 원전 비행 금지 거리는 반경 18.6km입니다. 비행 제한 공역 및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드론에 작용하는 힘 4가지를 설명해보세요. 양력, 중력, 추력, 항력 4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양력은 공중으로 부양시키는 힘입니다. 중력은 지구 중심 쪽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양력의 반대죠. 추력은 드론을 전방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항력은 추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기체에 장착된 주요 센서 종류와 각각의 기능을 설명해보세요. 자이로 센서는 비행체 자세 수평을 유지시켜줍니다. 지자기 센서는 지구의 자력을 측정하여 비행체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 나침반입니다. 기압계 센서는 비행체 고도를 측정하여 고도를 유지시켜주는 센서입니다. 가속도 센서는 비행체 자세 변화, 속도 측정, 즉 각속도를 측정합니다. GPS 수신기는 비행체의 위치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고정해주는 센서입니다. FC 개념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드론에서 FC는 플라이트 컨트롤러의 줄임말로 수신기에서 받은 신호를 변속기로 보내주는 기능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IMU 개념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IMU는 관성 측정 장치로서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기압계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체의 방향을 가리키는 장치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방향을 알려주는 센서는 지자기 센서이며 전자 나침반입니다. GPS 수신기 내부에 있습니다. 드론에서 주로 사용 중인 배터리의 종류와 전격 전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이며 6셀 16,000mAh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셀당 전격 전압은 3.7V이고 완충시는 4.2V입니다. 6셀의 전격 전압은 22.2V이고 완충시는 25.2V입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취급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사용 시 고열이나 충격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충전 시 모니터링을 하며 과충전, 과방전을 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보관 시 배터리 잔량 40에서 60% 유지하여 보관합니다.
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합니다. 배터리 폐기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금물에 3일 이상 담궈서 완전 방전 후 폐기하거나 방전기로 완전 방전시켜서 폐기합니다. GPS 모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GPS 모드는 자세 제어와 GPS를 이용한 위치 제어가 포함되어 자동으로 자세 및 위치를 인식하여 경로 비행까지 실시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자세 모드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드론의 자세 모드는 AT 모드로 GPS와 지자기 센서가 꺼지고 자이로 가속도 기압계로 고도 수평만 유지합니다. ESC의 역할을 설명해 보세요. ESC는 일렉트라닉 스피드 컨트롤의 약자입니다. 즉 전자 변속기입니다. 모터의 RPM을 변속합니다.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검사에 대해 설명하세요. 기체의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상일 경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으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처벌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정성 인증 검사 종류를 말해 보세요. 인증 검사 종류는 초도 검사, 정기 검사, 수시 검사, 재검사가 있습니다. 초도 검사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초도 검사는 기체 제작 후 최초로 받는 검사입니다. 정기 검사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기 검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수시 검사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수시 검사는 부품 교체, 수리, 개조 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받는 검사입니다. 재검사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재검사는 정기 검사, 수시 검사, 불합격 처분을 받았을 때 보완 후 받는 검사입니다. 로터의 피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피치는 로터를 1회전시켰을 때 기체가 전진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드론 로터의 피치각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드론 로터의 피치각은 로터 블레이드가 회전축과 이루는 각도로 이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드론의 양력과 방향 제어가 가능합니다. 각 지방 항공청 관할 지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전북 지역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지역은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경남, 경북, 전남 지역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지역은 제주입니다. 해당 항공청에서 비행장치의 비행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 비상조치 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먼저 주위에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안전한 곳으로 기체를 신속히 착륙 또는 불시착한 후 기체 점검을 합니다. 무인 멀티콥터 운영 중 인명사고 발생 시 대처법을 설명해 보세요. 먼저 119 구조대에 연락하여 인명구조 요청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방항공청에 사고 보고를 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기상상태, 음주 여부, 비행 지역 내 장애물과 사람 안전 유무 확인, 비행 가능한 시간대, 비행 금지 구역 여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시 꼭 휴대해야 할 것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조종자 자격증, 비행 승인서, 안전성 인증 검사서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가 음주 상태로 비행할 경우 처벌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처벌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처벌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위반 시 400만 원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의 허용 비행 고도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고도 150m 이하이고 150m 이상은 항공기가 비행하는 공간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착륙 시 사람이 접근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먼저 경고를 하여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계속 접근 시 지나간 후 착륙하거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회피하여 착륙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초경량 비행장치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영리사업을 할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험 가입된 기체를 신고하고 사용사업 등록 후 비행 허가 및 항공 차량 허가를 드론 원스톱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허가를 받은 후 운용합니다. 시험장 원주 비행원 지름이 어떻게 되나요? 반지름 7.5m이고 지름은 15m입니다. 조종자 시험 시 비행 고도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 고도 3m에서 5m이고 허용 고도는 정해진 기준 고도에서 위아래로 0.5m입니다. 노탐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국가가 항공사,
조종사 등 운항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항공 정보를 의미합니다. 항공고시부라고도 합니다. 노탐의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로 발간됩니다. 프로펠러 개수에 따른 멀티콥터의 이름을 3개만 말해보세요. 4개 쿼드콥터, 6개 헥사콥터, 8개 옥토콥터입니다. 본 교육원 기체의 자체 중량과 최대 이륙 중량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 중량은 17.1kg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26kg입니다. 자체 중량이란 기체 무게와 배터리 무게를 포함한 중량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란 자체 중량의 적재량을 포함한 이륙 시의 총무게입니다. 본 교육원의 기체의 모터는 몇 킬로볼트인가요? 120kV입니다. 모터 120kV란 무엇을 의미한가요? 1V당 분당 120모터 회전을 의미합니다. 본 교육원에서 사용하는 배터리의 규격은 리튬 폴리머 6셀 16000mAh, 전격 전압 22.2V, 완충 시 25.2V 2개입니다. 본 교육원 기체의 프로펠러 규격은 26인치 폴딩 프롬 피치 8입니다. 2680입니다. 프롭 규격이 2680일 경우 무엇을 의미합니까? 프롭의 길이가 26인치이고 로터 1회전 시 8인치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프로펠러에서 피치란 프로펠러가 1회전했을 때 전진하는 거리입니다. 기체에 작용하는 4가지의 힘을 말해보세요. 양력, 중력, 추력, 항력입니다. 호버링 제자리 비행할 때 작용하는 힘은 양력과 중력이 같을 때입니다. 드론이 이륙할 때 작용하는 힘은 중력보다 양력이 클 때 이륙합니다. 기체가 앞으로 이동할 때 모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뒤쪽 모터가 앞쪽 모터보다 빠르게 회전하여 앞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전진합니다. 쿼드콥터에서 기체가 좌회전하면 모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2번, 4번 우회전 모터가 1번, 3번 좌회전 모터보다 빠르게 회전합니다. 등속 수평 비행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양력과 중력이 같고 추력과 항력이 같을 때 가능합니다. 조종기에서 스로틀 1란 무엇인가요? 상승과 하강입니다. 조종기에서 요란 무엇인가요? 좌회전, 우회전입니다. 조종기에서 피치란 무엇인가요? 전후 이동입니다. 조종기에서 롤이란 무엇인가요? 좌우 이동입니다. 프로펠러 방향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계 방향 CW와 반시계 방향 CCW가 있습니다. 쿼드콥터 비행 중 모터 1개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난 모터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며 추락합니다. 헥사콥터 비행 중 모터 1개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요? 고장난 모터의 회전 방향으로 제자리 회전합니다. 옥토콥터 비행 중 모터 1개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체가 어느 정도 비행은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비행은 불가능합니다. 비행 제어기 FC란 무엇인가요? 각종 센서 정보를 종합하고 드론의 모터를 구동하여 비행을 제어하는 두뇌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IMU 관성 측정 장치는 어떤 센서로 구성되나요?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지자기 센서입니다. 자이로 센서는 무엇인가요? 드론이 회전하거나 기울어질 때 중력 방향과 함께 회전 각도를 측정해 드론의 자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가속도 센서는 무엇인가요? 드론의 이동 중 가속도와 중력 가속도를 3차원으로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지자기 센서는 무엇인가요?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해 비행체의 방향과 방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핵심 센서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기압 센서는 무엇인가요? 고도 변화에 따른 기압 변화를 감지하여 기체의 고도를 측정합니다. GPS 센서는 무엇인가요? 위성 신호를 이용해 비행체의 위치, 고도, 속도 등 3차원 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PMU는 무엇인가요? 무인 비행체의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관리 장치를 의미합니다. 드론은 무슨 모터를 쓰나요? 브러시리스 모터입니다. 브러시리스 모터의 장점은 브러시가 없어 내구성이 강하고 고속 회전이 가능하며 열 발생이 적습니다. 음주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입니다. 음주 비행 시 벌칙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벌금입니다. 미신고 타인의 기체를 비행하거나 조종자 증명을 빌려준 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에티 비행 모드를 설명해 보세요.
에티 모드는 자세 제어 모드로 수행 자세를 잡아주고 고도 유지만 가능합니다. 토크 현상이란 무엇인가요? 회전익 항공기의 로터가 회전할 때 기체는 로터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현상입니다. 드론에서 토크 상쇄란 무엇인가요? 프로펠러 로터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반작용 토크로 인해 드론 본체가 회전하려는 현상을 막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안전, 국방상의 이유 등으로 항공기 비행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 공역에서 승인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처벌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재 비행하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비행 금지 구역은 어디인가요? 영광 한빛선전입니다. 이레넴 즉 이레리는 몇 미터인가요? 1852m입니다. 현재 비행하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비행 제한 구역은 어디인가요? 광주공항입니다. 비행 승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비행 승인은 어디서 접수하고 어디서 승인하나요?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접수하고 관할지 방항공청에서 승인합니다. 촬영 승인은 어디서 접수하고 어디서 승인하나요?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접수하고 국방부에서 승인합니다. 비행 승인을 받지 않거나 고도 150m 이상 비행했을 시 벌칙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제권이란 비행장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km 이내에 설정된 공역으로 드론의 무게나 비행 목적에 상관없이 반드시 허가가 필요한 곳입니다. 관제구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의 공역을 의미합니다. 드론의 비행 최대 허용 고도는 얼마입니까?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150m까지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공역 UA 지역이란 150m까지만 비행하는 곳으로 비행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곳입니다. 드론 비행이 제한되는 주요 기상 조건은 눈, 비, 안개, 천둥, 번개, 황사, 강풍 등입니다. 이륙 중량 25kg 이하의 드론이 비행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는 조건은 비행 금지 구역 및 관제권을 제외한 공역에서 고도 150m 이하로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드론의 비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공역에서 비행 전에 반드시 지방항공청의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비행하는 곳이 광주인데 어느 지방항공청에서 관할을 합니까? 부산지방항공청입니다. 장치 신고는 몇 킬로그램 초과할 때 신고하나요? 최대 이륙 중량 2kg 초과 시 신고합니다. 장치 신고는 어디서 접수하고 업무 수행은 어디에서 하나요?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접수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합니다. 장치 신고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 신고, 변경 신고, 이전 신고, 말소 신고입니다. 비행 장치를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벌칙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번호 미표기 허위 표기를 한 경우 벌칙은 100만 원 벌금입니다. 장치 말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벌칙은 3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란 사람이 다치고 사망하고 드론이 추락, 화재 위치 확인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사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시 벌칙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사고 시 신고기관은 어디인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비상 상황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비상 상황임을 알리기 위해 큰 소리고 외치고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안전한 곳에 착륙을 하고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자세 모드로 전환 후 안전한 곳에 착륙합니다. GPS 수신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자세 모드로 전환한 후 안전한 장소에 착륙해야 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119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인명구조를 위해 노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방항공청에 보고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로 비행 중 다른 항공기가 접근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이 탄 기체가 우선이기에 즉시 경로를 양보합니다. 이륙 중 비정상적인 움직임 또는 모터 고장 시 어떻게 하나요? 신속히 착륙시킨 후 배터리를 분리 후 기체를 점검합니다. 이상 구술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